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이과 학생들 중에 진짜 책 안 읽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한 권도 안 읽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 중에 국어 1등급 나온 학생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고.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과 대치동에서 20년 정도 학생들을 지도한 강사이자 지금은 현재 분당에서 대입학원을 3개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이번에 스카이버스라는 초등학습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입학원을 계속 운영하는 원장인데, 근데 초등학습서로 내게 된 이유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 대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미리 알아서 왔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일찍 이런 정보들을 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이제 경우들을 워낙에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좀 도움을 제대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또 초등과 관련된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이과 학생들 중에 진짜 책 안 읽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한 권도 안 읽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 중에 국어 1등급 나온 학생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고, 또 반면에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지만 국어는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 어떤 수능 국어라는 문제 풀이의 어떤 특성과 책을 많이 읽는 것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인과관계라고 보면은 위험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학습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가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은 비문학이거든요. 비문학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다양한 책을 읽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렇지가 않고, 주요 과목에 대한 교과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그걸 벗어나는 과정을 나오지 않아요. 사회과학까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은 사실은 저는 대학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고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지금 독서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니 그 엄청난 경험과 그 엄청난 즐거움을 왜 굳이 학과 과목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거를 뺏어가시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일 때는 독서에 대한 귀하고 그 즐거운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에 써주신 게 필독서를 읽히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냥 계속 읽게 만들어라라고. 그럼요. 네. 네. 공룡책 좋아하면 뭐 이렇게 떨어질 때 너덜너덜할 때까지 공룡책을 읽으면 되는 건데요.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어머님이 속이 타시는 거죠. 또 공룡책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 읽기 습관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자기가. 네. 고전 이렇게 읽는 방식들을 보면은 하나의 책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끝까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독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보다 보면 사람이 계속 보다 보면 그것만 보지 않아요, 절대로. 어느 정도 물을 정도가 되면은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이 생기고 다른 쪽으로 관심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거든요. 근데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넓어지면은 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죠. 정말 좀 위험하다. 언어는 잘 아시지만 사실 감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국어 선생님인 저도 국어 문제를 막 열심히 풀다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휴가를 가지고 다시 오면 잘 안 돼요. 근데 과연 어떤 언어라는 게 이렇게 끊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걸 하루에 몽창 해가지고 분명히 양으로 뚫으면 되는 과목이 있고 그게 아닌 과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매일 조금씩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언어는 일단은 접근 자체를 그렇게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제일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하는 것도 그래 괜찮아요. 왜냐면 또 이만큼 봐놓으면은 나중에 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만큼 봐놓는 바람에 중요한 과목들에 대한 구멍이 너무 깨지는 거죠. 영어는 특히나 대입에서는 절대평가인데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걸 이만큼 하느라 사실 그 시간에 사회 과학에 대해서 좀 공백 없이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텐데 다른 주요 과목들을 너무 많이 놓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영어 유치원도 사실 많이 보내시는데 그것도 실제로 대입까지 봤을 때 도움이 되나요? 너무. 네, 그러니까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한데요. 네. 네, 제가 그때 그거에 대해서 악플이 엄청 달렸었죠. 근데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요. 도움이 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언어에 대한 체계가 무너지는 아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마다 좀 달라서 우리 아이를 잘 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상태를 봤을 때 언어 자체 느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사실은 익히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문장 구조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말이 느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영어를 막 시킨다고 강제로 이제 그런 영유를 보내거나 하면은 생각보다 영어에 대해서도 잘 안 잡히고 우리말도 구멍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반면에 또 굉장히 또 언어를 즐겁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또 경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면이니까 그거 괜찮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 입시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맞았던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는 경시로 또 아이들이 성적을 굉장히 또 특별하게 잘하거나 하면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길들이 또 많이 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킬러 문제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바뀌고 있는 수학의 추세는 준킬러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 준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과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손도 못 대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냥 유형에 적용을 해갖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없다라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사고력이 필요하고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옛날에는 오히려 또 좀 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는 반면에 유형만 열심히 학습을 하면은 거기에 그냥 끼워서 맞춰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문제들이 둘 다 좀 많이 없어지고 좀 생각을 계속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수학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선행이라든지 맞지 않는 심화는 굉장히 위험하고 맞는 진도와 맞는 교재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계속 길러나가는 방식이 좀 힘들고 더디지만 가장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사실은 교과서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교육 과정의 내용을 놓치지 않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학년이라고 하면은 그 해당 학년에 반드시 봐야 하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데 치우치는 것보다 계속 주요 과목을 얘기하는데 주요 과목이면 5개거든요. 국영수, 사과. 요 5과목에 대한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공부를 하라는 거고 그거를 교과서로 보든 참고서로 보든 문제집으로 보든 전혀 상관없고요. 다만 참고서로 보거나 문제집으로 볼 때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안 되고 내가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활용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라는 거지 그거를 꼭 정직하게 교과서로만 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교과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같이 토론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좀 자유롭게 넘어가셔도 되고 아이가 딱 봤을 때 지식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문법이라든지 국어로 보면은 아니면 사회에서는 뭐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식적으로 쌓여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해도 좀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모아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 검정고시 책들 보면은 이제 그 과목별로 이론서가 한 권씩 나오는데 그 이론서를 보면은 6년치 중요한 내용들 과목별로 다 목차가 뽑혀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아 이게 중요한 과정이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하는 학생들을 받아갖고 좋은 결과를 내는 거는 사실은 당연한 거고 그보다는 얼마나 많은 성적을 올린 학원이냐 많은 학생들이 무수히 성적을 오른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학원인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맞는 진도와 맞는 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학원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들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제대로 아이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학원은 그냥 막 나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숙제를 많이 버거워하지 않는지 양을 많이 버거워하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질문이 쌓이면 안 돼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피드백이 빠르게 오고 이렇게 돼야지 질문을 했는데 그걸 선생님이 무안을 준다든지 대답을 안 해준다든지 쌓인다든지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재밌게 보고 왔어요. 보다 보니까는 어떤 기사에는 좀 이게 좀 현실보다 너무 좀 이렇게 가혹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았고 현실이 훨씬 더 힘들다라고 봤고요. 연기해 주신 그 1타 강사님께서 굉장히 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강사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그 24시간에 한 번을 자는 게 아니고 3일에 한 번씩 잘 때도 있고 뭐 하루 종일 어떻게 침대에 누울 수가 없어서 15분씩 이렇게 쪽잠으로 이렇게 버텨야 될 때도 되게 많이 있고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주말에 12시간 연강을 하거든요. 10시부터 10시까지. 그럴 때 점심시간, 저녁시간도 없고 심지어는 화장실을 갔다 올 시간도 없어서 물도 못 마실 때가 있어요. 화장실을 가는 그 5분이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모습도 정말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데 저 거기 있는 부모님 되게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 제가 나오는 봤을 때, 네네. 네, 아유 그 정도 부모님이시면은 네, 아. 제가 볼 때는 되게 귀여우시고 천사다. 네. 더 심하게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매 수업마다 뭐 몇 분을 쉬었다. 왜 일찍 오늘은 5분 일찍 끝났냐? 아니면 오늘은 왜 5분 늦게 끝났냐?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왜 오늘은 여기까지만 했냐?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도 뭐 테스트를 보고 나서 그 테스트로도 반이 레벨 테스트면 나눠질 때가 있잖아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그게 그냥 일반 수준의 이제 화를 내시는 정도를 좀 넘어서서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또 막 그 맘카페 다니시면서 막 모든 악성 댓글 달고 뭐 이러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죠. 네. 학생들도 사실 좀 고통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죠.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는 말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만나보면 굉장히 말이 많은 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너무 또 이렇게 과하게 하시는 부분 때문에 되게 무기력한 상태가 된 아이들도 많죠. 그래서 사실은 훨씬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머리도 좋고 이해력도 있는 아이인데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꼭 아이 옆에 24시간 붙어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올 케어해야지만 좋은 학습 코치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좋은 학습 코치가 되고 싶고 좋은 부모님 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에 대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걸 대입으로 초점을 맞춰서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대입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시고 나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으실 때랑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냥 아이를 맡기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이의 상황을 잘 지켜보면 돼요.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 일단은 이 아이랑 나랑 분리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고 아이는 아이고 또 하나의 독립된 어떤 개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의 모습을 투영시켜서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아이를 봤을 때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을 바로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뭔가 단점이 보이면 왜 저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까를 지켜보면 돼요.